자, 지금 보시는 이 숫자 공포 탐욕 지수 8, 100점 만점에 8점입니다. 2022년 루나테라 사태 때, 2020년 코로나 블랙스완 때 딱 2번만 이 구간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상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래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사고 있습니다. 개미 12만 7천 명이 청산당하는 동안 고래들은 조용히 27만 BTC를 쌓았어요. 오늘 이 공포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버텨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더 빠지는 건지 오늘 숫자들이 답해 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휴용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투자 채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요즘 장 소위 말해 참으로 뭐 같은 장이죠? 트럼프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지, 이란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건지, 연준은 금리 올린다는 건지 내린다는 건지 뭐 하나 명확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할 때 누가 움직이고 누가 멈추는지를 보면 다음 판이 어디서 시작될지 보이거든요. 오늘 그 흔적들 같이 찾아봐요. 오늘 시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중성입니다. 퍼트로 보면 완전 공포장이에요. BTC는 66,000달러대 사상 최고가 126,000달러 대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8, ETH는 월티년, 최저, 알트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속을 보면 달라요. 고래는 사고 있고 스트래터지는 혼자서 기업 BTC 매수의 76%를 담당 중이고, 모건 스탠리는 BTC ETF를 새로 신청했고, 테더는 픽포 감사를 드디어 완료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스마트머니는 움직이고 있다. 오늘 이 이중성의 의미를 뉴스 하나씩 뜯어보면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8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감 잡으려면 역사를 봐야 해요. 2020년 3월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멈췄을 때 8이었고, 2022년 6월 루나테라가 70조 원을 증발시켰을 때 6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8입니다. 재미있는 건 역사적으로 지수가 이 구간에 진입했을 때 6에서 12개월 후 수익률을 보면 대부분 플러스였다는 거예요. 물론 바닥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달러 65,500 이탈 시 추가 하락 시나리오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구간은 패닉 세례 구간이지 추격 매도의 구간이 아닙니다. 공포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지난 30일간 숫자를 보면 고래 대형 지갑들이 조용히 27만 BTC 하나로 약 24조 원어치를 쌓았어요. 반면 개미 투자자 12만 7천 명은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 청산을 당했고요. 거래소 순유출 데이터도 같이 봐야 해요.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팔려고 꺼낸 게 아니라 장기 보관하겠다는 신호거든요. 지금 거래소 유출이 공포 구간에서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요. 전형적인 스마트머니 축적 패턴입니다. 고래들이 개미들의 공포 매도 물량을 조용히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는 매집인지 진짜 저점 매집인지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차트 구간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 차트 체크해서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얘기입니다. 최근 30일간 전 세계 상장 기업들의 BTC 매수 중 스트래티지가 혼자 76%를 담당했어요. 30일 동안 45,000 BTC 하나 약 4조 원어치를 매수했고, 나머지 모든 기업을 합쳐도 1000 BTC도 안 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의견이 갈려요. 좋은 해석은 진짜 큰 손 하나가 시장에서 코인을 지속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나쁜 해석 다른 기업들이 다 빠진 건 기간 전반의 신중함을 반영한다. 휴용 개인 생각은요. 세일러는 BTC 100달러 때부터 산 사람이에요. 달러 66K에서 겁먹고 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멈출 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모건 스탠리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습니다. 수수료가 14bp, 그러니까 0.14%인데요. 현재 시장 최저예요. 블랙록 IBIT가 0.25%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건 스탠리는 자산 운용 규모만 수천조 원 수준이에요. 이 기관이 BTC ETF 시장에 직접 들어온다는 건 기관 자금 유입의 다음 파도가 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경쟁이 심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거예요. ETF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니까요. 이 신청이 승인되면 시장 판도가 또 한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코인뿐 아니라 전체 리스크 자산에 다 걸린 이슈예요. 파월 의장 임기가 5월에 끝납니다. 후임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됐는데 상원 블로케이드에 DOJ 조사까지 겹쳐서 현재 인준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4월 28일에서 29일이 파월의 마지막 FOMC고 6월이 돼야 워시의 첫 FOMC인데 그 공백 기간 동안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눌러요. 코인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야 반등 탄력이 붙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상 확률이 50%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워시가 취임 후 비둘기 파적 신호를 보낼 경우 그 순간 리스크 자산 반응은 굉장히 빠르고 강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순간을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BTC는 5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모두 하회 중이에요. 200일 이평선 회복이 기술적 반등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현재 201선은 약 75,000달러에서 76,000달러 구간에 위치해요. 이 선을 명확한 거래량으로 돌파하기 전까진 기술적으로 약세 구조입니다. MACD는 현재 데드크로스 이후 마이너스 구간을 유지 중이에요. 히스토그램 막대가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막대가 점점 작아지면 하락 모멘텀 약화 신호 반등 시도 가능성이에요. 65,500달러에서 65,800 구간에 롱 청산 클러스터가 몰려 있어요. 이 구간까지 한번 수입하러 내려올 가능성 있으니 단기 매매자분들 주의하세요. 반대로 달러 68,400 이상에는 숏 청산 물량이 있어요. 이 구간 돌파 시 숏스퀴즈로 빠른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공포 구간임에도 거래소 순유출이 지속 중이에요. 팔려는 사람보다 꺼내서 보관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게 바닥 신호와 연결되는 온체인 지표입니다. 요즘 같은 장은 차트가 소용없는 장이지만 그래도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있습니다. 위의 레벨들 기억해두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개미가 공포에 팔 때 고래는 조용히 쌓는다. 오늘 시장 정리하면 이 한 줄이에요. 공포 탐욕 지수 8, BTC 66K 달러, 청산 12만 7천명. 그 와중에 고래 27만 BTC 매집, 스트레티지 혼자 기업 매수 76% 폭식, 모건 스탠리 ETF 신청, 테더 픽보 감사 완료. 무너지는 척하는 시장 밑에서 누군가는 계속 쌓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내일 주목할 이벤트는 4월 1일 수요일 ISM 제조업 PMI 발표 예정. 4월 1일 수요일 BTC 옵션 만기 12억 달러, 맥스페인 67,500달러. 4월 4일 금요일 비농업 고용지표 NFP 발표, 미국 주식시장 휴장, 4월 6일 월요일 휴장 후 반응. 이 세 개 이벤트가 다음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날 딱 맞는 명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것보다 주가 하락을 두려워해서 시장에서 빠져나가 돈을 잃은 투자자가 훨씬 더 많다. 지금 공포탐욕 지수 8입니다. 두려워서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점이에요. 근데 피터 린치가 평생 투자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도망친 사람들이 결국 제일 큰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반등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건 경계하셔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 판단 하에 분할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 있으니까 변동성 주의하시고요. 오늘도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